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료형 코틀린에서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 자료형 변환 메서드나 그리고 기본형과 참조형 자료형의 비교 원리하고 그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모리 구조까지 그려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바나 C++ 객체 지형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수월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처음부터 코틀린을 맞닥뜨렸다. 그래도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저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쫙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쫙 보고 또 쫙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밥벌이 수단이 되는 언어가 될 거를 저는 확실히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 그러면 이제는 자바 코드, 자바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코틀린을 공식 언어로 채택을 했기에 여러분들이 앱을 만드는데 코틀린을 사용해서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정말 편리하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죠. 자, 각설하고요. 자,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거는요. 자, 스마트 캐스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죠. 스마트 캐스트. 캐스팅을 하는데 아주 스마트하게 한다. 그죠? 그 말인데, 만약 어떤 값이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마다 자료형을 우리가 변환 메서드인 2w나 2int나 이런 거를 자료형을 변환해도 되겠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주는 스마트 캐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빨라요. 더 좋아요. 더 편리하고.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원리를 모른다면 이 스마트 캐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마트 캐스트가 적용되는 자료형은 넘버형이 있는데요. 이 넘버형은 어떻게 보면 숫자형이다. 그죠?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죠. 그래서 넘버형을 사용하면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특수한 자료형 객체로 만드는데요. 자, 넘버형으로 정의된 변수에는 저장되는 값에 따라 정수형이나 실수형 등으로 자료형이 변환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넘버형과 같이 함께 스마트 캐스트를 우리가 아래와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넘버형으로만 정의된 변수에다가 12.2라는 값을 저장하고 플로트형, 인트형, 롱형으로 스마트 캐스트하는 과정만 살펴보면 되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겁니다. 스마트 캐스트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객체들의 종류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테니 일단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자, 바해서 테스트 타입을 테스트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얘를 넘버 타입으로 선언을 했다. 그죠? 넘버 타입으로 선언해서 초기화를 12.2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플로트형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기본값이 더블이니까 더블형으로 들어가서 프린트 ln에서 달러 테스트를 찍어 보니까 12.2가 그대로 나왔죠.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넘버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더블형이단 말이죠. 그런데 테스트 12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트형이 여기 원래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더블이나 이런 걸 선언했다면,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버 타입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넘버 타입은 정수와 실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트형으로 스마트 캐스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찍어 보니까 12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테스트에다가 이제 120L 해서 롱형으로 스마트 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타입을 찍어보면 롱이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달러 테스트를 하니까 120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에다가 연산을 하고 있어요. 복합대입 연산을 해서 12.0이라는 플로트 형으로 지금 캐스트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정수보다 실수가 표현 범위가 넓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120이잖아요. 120인데 여기에다가 12.0이라는 플로트 타입을 더해버리니까 정수와 실수를 더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니까 132.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넘버 타입으로 선언하니까 우리가 투차, 뭐 투인트, 투넘버, 투 더블, 뭐 투인트 이런 변환 메서드를 쓰지 않아도 이와 같이 스마트하게 캐스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이런 게 지금 있다. 그리고 연습 한번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차피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자료형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캐스팅을 하고 뭘 하고 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자료형이 어떠한 자료형인지 만약에 명시적으로 여기에 인트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구별이 가능해요. 이게 L이 붙으면 롱형이 될 것이고 그냥 256이면 인트로 될 거예요. 근데 쇼트하고 바이트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명시적으로 여기에다가 바이트를 붙인다든가 쇼트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료형을 우리가 검사할 때는 변수의 자료형을 알아내는 방법은 is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is는 왼쪽 항, 요거죠. 그죠? 예. 왼쪽 항 변수가 오른쪽 항의 자료형과 일치하면 true를 리턴을 하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해요. 그러다 보니까 if num is int num이 int라면 이럴 때예요. 그죠? 그러면 참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참이 나오면서 print num 해서 256을 찍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int형이 맞죠? 그런데 만약 int형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L을 하나 갖다 붙였다. 그러면 이거는 is는 int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else if를 적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ot is int가 아니라면, 그죠? int가 아니라면 not int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is로 변수 num에 저장된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검사하는 예제인데, if, else if 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는 뭐 어차피 else if는 만약 무엇이라면 참을 리턴하고 아니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게 이제 다중 조건을 나타낼 때 else if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else if 문을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 이해하지 않아도 거의 이해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is 키워드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위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1번에서 num 자료형이 int라면 참이겠죠. 그러면 print num을 실행을 하고 2번에서 자료형이 int가 아니라면 이거는 true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 이게 long이다. 그럼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얘가 실행이 되면 not int 라고 실행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is는 또 변수의 자료형을 검사한 다음 그 변수를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is는 말씀드린 바대로 변수의 자료형을 검사한 다음 그 변수를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뭐 클래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코틀린에 대해서 코틀린에 있는 객체나 클래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물론 다른 분들은 공부를 좀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객체 지향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일단은 들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코딩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꾸준히 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any형이라는 게 있어요. any형. any형은 자바의 오브젝트 타입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오브젝트 타입을 매개 변수로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형성은 마늘 다자의 형태형이라고 해서 매개 변수에 오브젝트 타입이 들어갔다. 그러면 걔를 상속받는 자식들의 인스턴스를 다 받아내겠다 이런 뜻을 의미를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자바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any형을 사용하면 자료형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문서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y형은 코틀린의 최상위 기본 클래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대가리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기본 클래스로 어떠한 자료형이라도 될 수 있는 특수한 자료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바나 이런 거 any 타입을 넣어놓으면 어떤 타입으로도 변환이 가능해. 어떤 타입으로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다루겠지만 뭐 상속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를 상속받듯이 이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any형 알겠죠? 요거를 이제 상속을 받겠죠. 예. 그래서 이때 is를 사용하여 자료형을 검사하면 검사한 자료형으로 스마트 퀘스트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발해서 x에다가 any형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자료형이 들어와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hello라고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스트링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f x is string 해서 x가 스트링형이냐? 그래 맞다. 그러면 프린트해서 x의 length 5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면 x를 is가 자동적으로 스트링형으로 바꾸면서 length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변수 x는 any형으로 선언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hello라는 스트링 값을 대입을 했고 아직 x의 자료형은 any형이다. 그죠? 그런데 이후 조건문에서 is로 인하여
x의 자료형을 검사할 때 스트링이 맞으니까, 그죠? 스트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스마트 캐스트가 되어서 조건문에 블럭을 실행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게 참이라면 이 is가 x를 스트링형으로 캐스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length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서 스마트 캐스트가 되면 프린트해서 x.length를 찍으면 해당하는 길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any가 중요한 거는 any형이 코틀린의 최상위의 기본 클래스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형이라도 될 수 있는 특수한 자료 형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하시고 is를 통해서 변수의 자료형을 검사한 다음에 그 변수를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게 바로 is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is 말고 as라는 놈이 있어요. as는 알리아스의 약자로 보시면 될 텐데, 알리아스는 별명이죠. 그죠? as에 의한 스마트 캐스트를 한번 보죠. as로 스마트 캐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as는 형변환이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is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죠. 그죠?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점.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발해서 x 해서 string 해놓고 y 값을, 이거는 y는 어딘가에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y as string. 그래서 위의 경우에 y가 null이 아니면 스트링형으로 형변환되어 x에 할당이 된다. 근데 이 y가 null이면 형변환을 할 수 없다. 없으므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null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예외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조형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각각 string 그리고 여기에도 as에도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as보다는 is가 낫겠죠. 그죠? 예. 근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강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묵시적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적. 암묵적 변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명시적으로 변환을 시키지 않고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묵시적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 아무도 뭐 그런 코드가 없는데 알아서 변환시켜주는 걸 두고 우리가 묵시적 변환인데, 바로 any형이 자료형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이미 앞서 살펴봤죠. 여기서는 간단히 개념만 살펴보자. 그래서 코틀린의 any형은 모든 클래스의 최고 클래스니까 뿌리죠. 그래서 이 any 타입을 통해서 any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들이 이렇게 그린 것 같이 int든 string이든 my class든 다 이렇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상속은 이렇게 부모에 있는 기능들, 멤버들이나 이런 기능들을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int나 string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까지 유저 디파인 클래스죠. 모두 애니형의 자식 클래스. 자, 여기서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부모 클래스와 상반된 같이 거론이 되는 거는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이제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또한 이거를 다른 방법, 다른 말로 또 이제 각각의 책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상 클래스라고도 하고 자손 클래스라고 칭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닥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보면 슈퍼 클래스라고도 하고, 어떤 거 이제 자식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토탈에서 6가지죠. 이 6가지의 용어가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이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어떤 책은 이거, 어떤 책은 이거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인지 부모 클래스인지 조상 클래스인지를 나타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의 모든 클래스는 바로 이 애니형이라는 슈퍼 클래스라고 여기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슈퍼 클래스를 가진다. 그리고 애니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가 바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와는 조금은 달라요. 예, 그래서 약간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객시 지형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애니형이 코틀린에서 최상위 클래스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시적 형변환이라는 것은 애니형이 어떠한 자료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예. 보죠. 그 다음.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애니형은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한 자료형으로 자동 변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앞에 int라고 지정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묵시적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애니형을 롱형으로 변환하는 다음 예제를 한번 보면, 바에서 애니 해놓고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니는 분명히 A는 int형이 추론이 되겠죠. 그죠? 근데 A에다가 20L 해서 롱형을 넣었어요. 그러면 int형이었던 게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대입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int 선언했으면 이거를 B에다가 뭐 대입을 하든 A에다가 다시 뭐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to long이라는 변환 메서드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int형이었던 A는 변경된 값 20L에 의해서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우리가 여기 명시적으로 뭘 바꾸겠다라고 이제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해서 A 찍고 A의 값은 20이 나오겠죠. 바꿨으니까. 그리고 타입은 우리가 $A.A가 지금 뭐예요? 자바 A.자바 클래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A의 자바 기본형을 출력하면 롱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A의 자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값 1을 가진 A는 int형이지만 이후 변경된 값 20L, 그죠? 20L 롱형으로 변환이 됐죠. 그죠?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A의 멤버 변수인 자바 클래스라는 거를
우리가 쓰면 바로 A가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즉 함수와 판단문을 사용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형에 따른 역할을 지정을 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놈은 우리가 n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형을 다 받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20L을 대입을 했으니 우리가 이거는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 원래 하려 그러면 to 뭐 이런 걸로 하든 뭐 is 이런 걸로 우리가 하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n형이 최고 조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내용들도 좀 있고 한데 계속 우리가 부닥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가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함수가 나왔거든요. fun. 자,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요거 뭐죠? 예, 자료형과 변수하고 이제 자료형과 변수와 자료형과 연산자 다음 장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배울 텐데 그때 함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지만 먼저 다음 예제를 작성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 펑하고 메인이 있어요. 그죠? 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얘도 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펑은 아시다시피 펑션의 약자죠. 그죠? 펑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아하 이놈도 함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뒤에 가서도 제가 한 번 더 뒤에 나오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듣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함수는 바로 선언부와 부연부로 나뉩니다. 그래서 선언부가 부연부보다 99%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의 선언부를 보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 함수 이름이 나온다, 그죠? 함수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갈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체크 ARG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매개 변수 혹은 인자값 혹은 아규먼츠 뭐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는 함수명을 알아야 호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개 변수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보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구연부. 자, 여기가 지금 선언부예요. 그래서 x 값을 봤는데 x의 타입이 지금 n형이에요. 어떤 타입으로도 받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블럭 부분 되는 거 있죠. 이 블럭 부분의 안이 바로 구연부입니다. 구연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구연부라고 칭을 하고, 자, 먼저 펑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 ARG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스트링 타입으로 문자열로 넘기고 있어요. any 타입이니까 받아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if 문이 들어왔어요. x is 스트링이냐? true가 되면 x는 스트링으로 타입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게 true니까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x is string hello라고 값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걸 또 검사해요. 근데 이제 int 타입이 아니니까 이거는 false가 돼서 이거는 안 지키겠죠.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체크 arg 해서 이번에는 5를 넣었어요. 숫자죠. 예. 그리고 x는 뭐 n이형이니까 5도 받아주죠. 그죠? 받아줬을 때 이거는 true인가요? 아니죠. false죠. 그러면 이거 실행 안 되겠네요. 근데 x is int 물어보니까 int가 맞거든요. int형으로 x는 바뀌면서 어떻게 여기에 x is int 5라고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메인 함수 내부에는 체크 arg 이게 체크 아규먼트의 약자일 겁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라는 사용자가 만든 함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메인 함수 아래 그 함수가 이렇게 선언부와 구현부가 같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정의되어 있죠. 뭐 어느 정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메인과 체크 arg 앞에는 코틀린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키워드인 fun을 지금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 arg가 하면 체크 arg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인자에 집중해 보자. 인자 값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이거 매개 변수, 인자 값, 아규먼트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체크 arg의 함수의 인자 x가 n형으로 선언이 되었다. 그러면 이 함수 x에 들어오는 인자의 자료형에 따라 문자열 혹은 정수형 등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뭐 어떠한 타입이 들어와도 다 받으니까요. 그래서 함수 블록에서 if문을 보면 is 연산자를 사용하여 인자로 전달받은 값을 검사하여 자료형을 any에서 검사한 자료형 string 혹은 int로 변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요. 실무에서도 뭐 저도 안드로이드 그거 하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펀 둘 다 함수다. 근데 여기에서 함수 호출을 할 때는 이렇게 선언부만 보면 딱 보면 아하 함수 이름이 이거구나. 그리고 x라는 any 타입을 받는구나. 그죠? 그러면 어떤 타입이라도 받으니까 호출할 때 자 그리고 함수는 항상 소괄호가 뒤에 붙습니다. 프린트 ln도 함수죠. 그래서 소괄호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인자값을 달리 주더라도 여기서 any형이니까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클래스 단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다양성이라는 것은 조상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딴 건 다 때려치우고요. 일단은 이게 함수의 선언부다. 그리고 여기에 구현부가 들어갔고 이걸 합쳐서 정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x가 매개 변수 인자값인데 any형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라도 여기에 다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is의 연산자 is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값이 맞다면 x 값을 스트링화 시키고 int 값이 맞다면 x를 int로 만들어 주고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그렇게
좀 처음 딱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이해가 안 되면 반복이 제일 우선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1배속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는 1.1배속 그 다음에는 1.2배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뭐든지 그렇죠. 어떠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죠. 자, 아무튼 새롭고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